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건강정보, 다양한 의학정보 전해드리는 프로그램, 저는 MC 홍민입니다. 자, 최근 현대인들은요, 이 생활 습관으로 인한 그런 척추질환자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바로 치료하면 모르겠는데 뭐 조금 아프다 보면 그냥 지나치고 말고 또 뭐 두면 낫겠지 이러면서 미루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좀 병을 키우기 마련인데요. 자,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병원 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수술을 하라고 하면 와, 이거 어떡하지? 더욱더 걱정이 돼서 병원을 더욱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전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좋고 또 방송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척추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이 시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허리와 목 통증 그리고 한방치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름이 너무 멋지십니다. 정벌 한의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박사님과 함께 허리와 목, 척추질환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방치료라고 하면 뭐 침, 뜸, 한약 이 정도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밖에도 허리와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좀 다양한 치료법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치료 방법 외에 유용한 치료 방법을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방은 급한 통증을 제거하는데 좀 적합치 않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동작침법이라는 치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방의 응급 통증을 치료하는 침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침의 한 종류인데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법으로 약침을 이용해서 염증을 줄이는 그런 치료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퇴행성을 방지하는 근본 치료를 하는 한약과 그리고 뼈의 간격과 근육을 달래서 정상적인 골반의 위치와 뼈의 위치를 잡아주는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주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뭐 동작침도 있고요, 신경근 회복술, 또 추나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저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평소에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더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뭐 잠을 잘못 잤나, 푹 쉬고 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좀 치료를 안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쳐서 통증이 악화돼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줄 정도로의 극심한 통증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극심한 통증이 오면 바로 어떻게 하죠? 진통제를 찾아서 먹거나 또 파스를 바르거나 이런 많이 하는데요. 한방에도 이러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동작침법인데요. 좀 생소하긴 한데 동작침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가운데 침을 맞고 의사의 보조를 받아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가 이런 침법을 통해서 걸을 수 있다는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면서 서서히 걷게 되면서 아울러서 극심한 통증이 빨리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침법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동작침, 이 침 이름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동작침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환자를 침을 맞습니다. 발에 침 2군데, 팔꿈치에 침 2군데, 그리고 뒤통수 쪽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맞고 의사의 보조를 받아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걸을 수가 없어서 환자의 체중 대부분을 의사가 지지를 하고 걷게 되고요. 지금 아픈 부분이 빨갛게 염증 표시가 나는데 이 부분이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결과가 뇌에 전달됨으로써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침 맞는 부위가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위에 침을 맞고 풍지혈에도 침을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축을 받고 걷게 되죠. 지금 조금씩 걸으면서 다리부터 골반까지 그리고 상체,
경추까지 통증이 줄어드는 신호가 전달이 되게 돼 있고요. 네. 처음에는 약간 정도의 통증 때문에 약간 정도의 동작만 가능하지만 점점 더 많은 각도의 동작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통증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혼자 보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 이제 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사가 빠져나가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지금 아까 전에 좀 전에 누워있던 네네.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20분 정도 경과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네. 얼마 만에 저렇게 된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20분 만에 정말 걷지도 못하셨던 분이 멀쩡하게 정말 이렇게 네.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동작침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급성 허리 질환으로 걷지도 못하셨던 그런 환자를 걸을 수 있게 만드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침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 실제 치료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급성 허리 디스크 치료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이라는 것은 괜찮다가 어떤 동작이나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아파지게 네. 되는데 그냥 통증만 생긴 게 아니라 MRI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디스크가 지금 그림에서는 4번, 5번 구간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중간에 뚝 끊어진 것 같네요. 네네 끊어진 예. 것 같고 나온 디스크가 신경 가운데로 흘러내린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인대를 뚫고 탈출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은 물론 불가능하고요. 팔다리를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4번, 5번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을 취하는 상황에서 이제 부축을 받거나 실려오게 되죠. 네. 이럴 때 바로 동작치법을 이용해서 통증을 감소하게 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도저히 못 걷겠다고 환자 본인이 스스로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네네. 저는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라고 할 때는 먼저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오. 약침을 고용량을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네. 염증 부위를 실제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 침법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혀서 이제는 내가 급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집에 귀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안정을 취하면서 이후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한약과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추나요법을 수회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다 낫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일단 수술하지 않고 한방 치료로 통해서 디스크가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처음 한 2, 3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치료 후에 탈출된 디스크가 그 용적이 많이 감소하면서 정상인처럼 디스크가 흡수가 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급성으로 오고 보행까지 힘들 정도면은 막 병원에 가면은 이 정도는 수술해야 될 거야라고 환자분 스스로가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동작침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그런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치료가 된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근 회복술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경근 회복술은 약침 치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의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치료하는 그 화면이 있을 텐데요.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의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네. 가늠을 하고 있고 그 부위에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MRI를 찍어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염증 부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자로 척추 중앙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곳에 시술을 해야 될지 네. 정확히 밀리미터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약침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빨갛게 된 부분이 염증이 많은 부분이라면 신경근 회복술이 투여가 되면서 네. 염증 물질이 막 씻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염증 물질이 씻어져 나가게 되면 일단 디스크가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주변의 염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되고 이제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신경근 회복술, 일명 이제 약침 치료입니다. 이렇게 뭔가 한의원에 가면은 다른 곳이 아파도 뭐 발끝에 이렇게 침을 놓거나 뭐 네.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염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침을 주입을 해서 이 염증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화면으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이 척추질환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척추 한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원장님 보약을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와 같은 이 척추 질환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한방에서는 이 척추 한약이 치료약의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척추 한약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서울대약대와 성균관대약대에서 뼈 재생, 연골 재생, 신경 재생, 염증 제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의뢰해서 한약의 염증 제거, 뼈 재생, 연골 재생, 결국 신경 재생까지 되는 효과를 밝혀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40대 이후에는 이제 척추의 퇴행화로 뼈가 닳거나 찌그러지는 현상과 함께 골 밀도까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한마디로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척추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 조골세포가 증가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탈출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손상된 신경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요. 신경 돌기가 축소가 되면서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세포가 이제 아예 파괴가 되게 되는데 이때 척추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신경이 재생되는 것을 도와서 정상에 가깝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디스크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어서 디스크가 들어간 이후에 손상된 신경이 다시 재생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 두 가지로 한약의 기능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디스크가 들어간 게 다가 아니죠. 손상이 된 신경도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치료가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척추 한약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입증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서 소개해주신 치료 방법 중에 또 추나요법이 있었어요. 네. 요건 뭔지 저는 일단 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골반이 틀어지고 다리 길이가 짝짝이라고 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 요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나요법이 요즘 이제 보험이 되면서 네. 건강보험에 들어가면서 많이 각광을 받는 치료인데요. 추나요법의 이제 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뚝딱 하고 치료한다고 해서 잘못된 골반이 바로잡아지는 그런 치료는 아니고요. 오. 내가 잘못된 환경에 노출돼서 골반이 틀어지고 뼈와 간격이 이상해지고 근육이 많이 굳어 있다면 반복된 치료를 통해서 내가 그 치료를 내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까지 계속 누적을 해서 치료 효과를 누적을 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치료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의사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나라는 말을 보면 추자하고 밀추고요. 잡다, 당기다 하는 나자인데 다 손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의사와 환자가 서로 몸을 맞닿으면서 손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감이 필요하고 네. 환자의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과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할 때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디스크가 사실 허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목에도 이렇게 척추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목 디스크에서도 이제 한방 치료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 허리 디스크를 얘기를 했고요. 기존의 디스크는 다 허리에서 오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 2000년, 2005년 이후부터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2000년, 2005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핸드폰, 휴대폰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모니터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네. 모든 업무나 학습이 모니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 침법을 통해서 급성 목 디스크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디스크가 오게 되면 상당히 좌우로 위아래로 동작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과 팔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동작치법의 효과로 통증을 많이 줄이고 역시나 추나요법을 통해서 목의 간격을 넓히면서 주변 근육을 달래는 치료를 병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신경근 회복술도 목 부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목은 가늘고 네. 얇기 때문에 신경근 회복술을 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적은 용량과 좀 더 얕은 부위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한약 치료를 통해서 목 주변의 디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환자분을 지지하면서 치료하게 되면 목 디스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동작 치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이마를 잡고 안 보이는 손으로는 환자의 뒤쪽 목을 지지하고 있고요. 지금 역시
유효한 혈자리에 침치료를 한 다음에 지금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근육이 굳어 있는 부분에 침치료를 하고 나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던 방향으로 목을 움직이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면 통증이 줄어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동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쓰고 힘들었던 얼굴이 이제 웃음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 치료 사례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사례는 63세 여성입니다. 이분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나 팔 바깥쪽까지 이어지면서 통증과 저림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고 누가 불러도 몸이 같이 돌아가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6번, 7번 사이에 디스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디스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동작침법을 사용했고요. 동작침법을 통해서 움직여질 수 있을 때까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작침 이후에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꾸준히 치료하면서 조금씩 팔저림과 팔로 내려가는 통증이 경감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각도가 넓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근 회복술은 그렇게 많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5회 정도에서 종료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약침을 통해서 계속 치료를 이어나갔고 꾸준히 한약 치료와 추나법을 병행하면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치료 만에 디스크가 탈출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그 디스크 용적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척추 질환, 목에서 발생한 그런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한 사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사진으로 좀 비교를 해봐도 MRI 사진 왼쪽과 오른쪽 전후가 딱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척추 질환이 원장님 디스크 탈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이것도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처음에 발생한 이후에 잘 치료되지 않고 네. 그리고 이 질병을 우리가 스스로 또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버텨낸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 협착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낫질 않아서 이제 협착증으로까지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존에 극심한 통증은 없지만 협착증은 걷지 못하게 됩니다. 50m, 100m도 못 걸어서 한번 쉬어야 가야 되는 게 바로 협착증의 주된 증상인데요. 허리를 좀 숙여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또 걸을 수 있고 네. 통증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매달 매년 조금씩 통증이 증가되어서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전혀 걸을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심한 통증이 왔을 때 동작침법하고 신경근 회복술을 좀 더 고용량으로 네. 좀 더 많이 투여를 했을 때 근본적인 통증에서 좀 벗어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분들 척추를 염증을 줄이는 한약도 중요하지만 주변 근육의 인대의 퇴행성을 막는 한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복용했을 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더 이상 퇴행화가 진행되지 않는 환경이 네. 있을 때 근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호전되어서 유지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치료도 하고 또 앞으로의 유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직접 이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협착증 치료 사례는 보통 이제 고령이신 분한테서 제가 말한 고령은 70세 이상을 네. 말씀드리는데 의외로 53세 남성분이 50대 초반분이 협착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벌써요? 이 좀 젊은 나이에도 네. 한참 일을 해야 되는 50대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협착증 사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노인성 협착증과 똑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50m를 채 못 걷고 가다가 주저앉고 또 100m까지 가면 이제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 그 다음날 아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척추 5번과 그다음 척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결국 이분을 MRI를 찍어보게 되면 세로 단면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가로 단면에서는 신경관, 신경이 지나가는 그 구멍이 네. 많이 좁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네. 그림 보시면요. 그래서 신경이 지나갈 틈이 없이 아주 작은 틈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리가 저린 상태고 조금 허리를 숙여서 여기를 공간을 넓혀주게 되면 이제 조금 걸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시는 거죠. 이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동작 침법을 통해서 너무나 극심한 통증에서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치료해드렸고요. 그리고 고용량의 신경건 회복술을 여러 번, 약 20회 정도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염증이 가라앉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 구멍을 거의 막고 있던 디스크 덩어리가 많이 용적이 감소하면서 신경관,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많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데는 한약 치료와 추노요법이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정말 신경이 막혀서 왼쪽 사진에 정말 까맸던 부분이 오른쪽에 보니까 신경이 원활하게 좀 잘 통로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도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까지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치료의 최후의 수단으로 했던 수술까지 했는데 또 재발을 했다면 그 어려운 수술 또 하기도 참 힘들고 이러한 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일 텐데 이런 경우에 또 수술을 하지 않고 재발한 경우에도 이 한의학으로 또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가 가능한데 다행입니다. 네, 가능한데 네. 어렵습니다. 아, 그만큼 아까 하늘이 무너진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고쳐진 거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네. 내가 그렇게 아팠던 디스크이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재발은 거의 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발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수술한 후의 환경이 그만큼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들 네. 살아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일단은 왜 디스크가 생겼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옆에서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아프십니다. 네, 재발하지 않게끔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수술 이후에 재발한 경우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한방 치료 가능했던 그런 또 치료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 수술 후에 보형물이나 인공구조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고정된 물질이 있다면 너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그런 치료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신경근 회복술과 한약의 치료의 어떤 그 효과를 많이 좀 더 중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탈출된 디스크가 용적이 감소하면서 마치 수술을 다시 한 것처럼 디스크가 흡수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 후에 재발이 된 경우에 뭐 고정 보형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재수술 없이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상태 그리고 치료 이후에 또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례처럼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 또 재발률이 높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하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재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 이후에도 재발이 되는데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된 다음에 이거는 재발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한방치료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대한 변화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재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환경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하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계속 관리를 잘 했다면은 재발률이 현격히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디스크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3년과 5년 후를 나누어서 추적을 한 연구가 네. 있습니다. 치료 3년이 지난 후에도
87% 정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5년이 지난 후에도 84% 정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퍼센트는 다시 통증이 증가되었거나 또는 재발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재발 가능성이 낮은 치료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뭐 척추뼈라든지 주변 인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근본적인 치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재발률이 낮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재발에 관한 궁금증 함께 좀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터져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방법이 수술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심한 경우는 어떨까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한 분이 많았고 예전에는 한방 의료진들도 수술을 권유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의 결과가 누적이 되면서 네.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점점 더 결과가 누적이 되면서 심하게 터져서 흘러내린 디스크도 네. 몇 가지 경우만 제외하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제외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네.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소변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리가 완전히 감각이 소실이 되고 감각이 떨어져서 걸을 수가 없는 운동장애와 감각장애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디스크가 흡수가 되면서 잃었던 감각과 또 잃었던 운동 능력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5명 중에 486명의 환자가 디스크 흡수가 되었고요. 네. 이 중에서도 터진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온 디스크보다 더 잘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크의 흡수량도 터진 디스크가 훨씬 더 높았는데요. 터진 디스크 환자군에서 50% 이상 흡수된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터진 디스크 중에서도 오히려 흘러내린 디스크가 네. 좀 나온 디스크보다 더 흡수가 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터진 디스크는 튀어나온 디스크에 비해서 흡수될 가능성은 2.5배, 뼈를 타고 흘러내린 디스크는 튀어나온 디스크에 비해서 무려 6배 이상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나온 경우 대부분 수술을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대소변장애라든지 다리의 감각 손실과 운동 장애가 같이 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터져서 흘러나온 디스크의 흡수율이 더 높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허리와 목 등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치료법이 있지만 평소에 척추 건강을 위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특히 척추 질환은 누가 만들어준 병도 아니고 병균이 들어와서 생긴 병도 아닙니다. 네. 내가 생활하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결국 병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생활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생기기 전에 내 환경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는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곡선을 가진 척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척추의 곡선이 깨지지 않도록 모든 잠자는 환경, 일하는 환경 또는 운동하는 환경을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척추 질환은 예방이 되고 막상 척추 질환이 생겨서 치료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평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와 목 통증, 척추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의학 정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주신 정벌 한의학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척추 질환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의학 치료법 여러분들께 정보 드렸는데요. 자, 방송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방송 중 혹은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